안녕하세요. 허은선입니다. 국정교과서, 역사교과서 얘기입니다. 결국 2017학년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검정교과서 체제로 간 지 6년 만에 다시 국정교과서로 간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정부가 주저자가 된다는 교과서, 역사교과서, 적어도 지금과 같은 논란 속에 그거 역시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거짓말을 쓰는 교과서보다는 엉터리로 써가지고 잘못 가르치는 교과서보다는 차라리 국정교과서가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교과서 해놓으면 또 정권 잡는, 앞으로 또 정권을 어떻게 누가 잡을지 모르니까요. 정권 잡는 그 정부, 정치 세력에 따라서 선호하는 주장을 넣고 왜곡한다면 그 또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우리 과거에 봤으니까 그렇거든요. 참 걱정이 이리저리 신경이 쓰입니다만은 어쨌든 거짓말을 쓰고 엉터리를 쓰는 보다는 최소한 낫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12일 결정된 정부가 행정예고로 그렇게 국정교과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지면 보시겠습니다. 일면에는 크게 스트레이트 기사가 오늘은 별로 없습니다. 요 기획은 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갉아먹는 나눠먹기 병, 이 경쟁력 갉아먹는 나눠먹기, 이대로는 안 된다. 기획 기사를 썼고요. 예컨대 이런 거 면세점도 특별 허가라는 보호막 속에 그냥 여기 기업 저기 기업 나눠주는 거, 신용평가사도 3개 회사가 주회해서 3등분 나눠먹기, 그다음 공무원들도 성과급까지도 전부 다 나눠먹는 이런 식은 곤란하다. 기획기사를 썼고요. 이쪽도 기획기사를 썼네요. 아산 정주영 탄생 100년, 불굴의 개척정신, 기업가 정신이 그립다 했네요. 멈춰선 한국어, 다시 기업가 정신이다. 이런 거는 창간 환경이 창간 51주년 특집으로 그런 걸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래 기사는 일단 보존하자 정책에 멈춘 강북 재개발. 여기서 강북이라면 서울 시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 재생 사업이 전부 다 그런 사업 때문에 강북 재개발은 올 스톱이다. 그래서 강북의 한남동, 사직동, 중계본동 수년째 사업 중단, 이런 기사들이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면은 역시 요겁니다. 12일 국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우리 미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가 15원 떨어졌거든요. 많이 떨어진 거죠. 15원 50전 떨어졌는데, 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연기론, 원래 올해 중에는 미국 금리를 올린다. 9월이다 했다가 10월이다 했다가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서는 아직 미국 금리가 올라갈 그럴 여건이 안 된다. 올릴 형편이 안 된다. 이런 전망이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연기론에 따라서 환율이 15원, 하루에 15원이면 이게 무슨 아주 어디 아프리카 후진국도 아니고 대단한 거죠. 하루에 15원 급락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 달 만에 1155m로 떨어졌는데, 요게 좀 기사가 큰 기사 같습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사 6년 만에 국정교과서 체제로 이렇게 갔습니다. 요게 1면이고요. 자, 2면부터 페이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2면에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 명품거리 외제 유명한 명품 매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800m 거리에 명품업계의 전쟁이라고 했네요. 청담동 800m의 전쟁했습니다. 갤러리아 명품관부터 청담 사거리까지 초대형 매장이 신축되고 있다. 매장들이 한 군데 몰리네요. 최근에 특히 디올, 버바리 쉐 매장이 하나 이벤트였다 그랬습니다. 초코, 딸기, 커피 우유 전성시대 했네요. 상반기 흰 우유는 줄어들고 초코 우유, 딸기 우유, 커피 우유는 자꾸 잘 팔리고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3면 볼까요? 3면. 아까 1면에 나왔던 그 기사의 상보입니다. 경쟁력 갉아먹는 나눠먹기식 한국의 병 심각하다. 허가, 할당 이런 울타리에 갇힌 기업들. 정부가 허가하면 한쪽에만 다 몰아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할당 이렇게 나눠먹기가 많다고 기획기사를 썼습니다. 이렇다 보니 실력보다는 로비 경쟁이 심해진다는 얘기고요. 신용평가사도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 기존에 3개 신용평가사가 안주하면서 시장을 나눠먹는다. 그래서 신용평가사의 고유 기능이 신용 등급 경보 기능인데 그게 상실된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광급공사라든가 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업체 담합만 부른다고 부정적인 면을 썼네요. 나눠주기에 좀비기업 온상이 된 조달시장. 조달시장까지도 전부 다 나누면, 조달시장이라면 정부가 필요한 뭐 공사부터 물품까지 온갖 그 구입하는 그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도 사회적 기업 어디하고 중소기업 어디하고 적자 늘어도 정부 지원을 연명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런 데는 말할 것 없고요. 당직, 공척, 예산, 당직, 공천 이런 점 인사, 인력 나눠먹기가 정치권에 더욱 만연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면에는 이분은 아시죠? 전 기재부 장관이었던 윤정현 씨입니다. 윤정현 씨 인터뷰를 했네요. 특별 한경 참가 특집 인터뷰입니다. 윤정현 전 기재부 장관에게 듣는다. 국가 장래에 위해 고교 평준화 폐지하고 본고사 부활시키라. 이 평준화가 만병의 근원이다. 도무지 나눠먹기로. 이것도 나눠먹기죠. 평준화. 전부 다 갈 수는 없는 거죠. 선의의 경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사 있습니다. 오면 아까 일면에 나갔던 강북 올스톱 기사 사업 막바지 사직이라는 거는 종로구의 재개발 구역 이름입니다. 한남 뉴타운 전부 다 보존자대되면서 주민들이 날벼락인데 뭐 이건 이중성이 있겠죠. 경제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는 그런 재개발 계속하게 난개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막을 것이냐 이런 건데 하여튼 이게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게 기사의 초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은 조속히 이행하라 이렇게 통보해도 꿈쩍도 않는 서울시였습니다. 한양 도성 한강변 경관 내세워서 중단 보류가 많고요. 그래서 조합원들 금융 비용만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아래 기사는 뉴타운이 조각나서 제대로 되지 않는다. 기반시설 계획 축소 백지화가 잇따르다고 합니다. 뉴타운은 318개 해제를 했습니다. 기한 사업은 그렇게 적다. 그렇게 됐고요. 요거는 아까 일면에 나왔던 8면입니다. 일면이 이어지는 역사 교과서 국정어로 한다.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국정 교과서 나오게 된 배경, 교육부 총리 나와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네요. 헌법 가치에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서 2년 편장을 종식하겠다. 6년 만에 국정화된 배경. 2017학년부터 중고교생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이름을 그렇게 붙였고요. 국사편찬위가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지필전이 들어가니까 찬성도 반대도 너무 과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얘기하면 되니까요. 산업화와 민주화를 균형 있게 써서 사실 경제적 성취로 산업화, 정치적 성취로 민주화 이건 뭐 양수레바퀴 같은 거죠. 그래서 경제적 성취가 산업화를 해서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줬고 정치적 민주화가 또 산업화를 더욱 하게 했으니까 같이 가는 거다 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지표를 완료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당 반대가 심하네요. 야당은 교과서는 예산안과 연계시켜 추정하겠다 그러고 여당은 국정반 못 잡지 말았는데 여기 이종걸, 문재인 이 두 사람이 여기 좀 어디 대로변에 나가지고 좀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정치기사 자잘한 건 생략입니다. 자, 여기 신면에는 뭐가 들어요? 10년에는, 요게 참 좋습니다. 우리 일면에 사실 나갔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이 주는 한국 최고의 권위 있는 경제학상, 다산 경제학상을 받은 두 교수입니다. 이분은 다산 경제학상 상금 3천만 원과 함께 경제학상을 받은 고려대 이종화 교수, 원래 34회째입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종화 교수고 여기는 젊은 경제학상 주는 다산 경제학상과 함께 주는 젊은 경제학상 받은 서울대 경제학과의 김진우 교수입니다. 두 분 아주 좋은 얘기 했네요. 기업 투자 안 한다고 세금 물려서는 안 된다. 옳은 말씀. 돈 쓸 수 있게 규제 풀어야 한다. 더욱 옳은 말씀. 수상식 관계에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여기 일면에 나왔던 기사 이래 되죠. 미국 올해 중에 금리 인상한다 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미국 연내 금리 인상론은 예상일 뿐이다. 그래서 패드의 부의장 피셔의 발언에 원고 위험 재부상 일단 원래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므로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래서 그런 예측에 따라서 우리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15원 50전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네요. 자, 국제면 보고 정리합니다.
국제면 톱은 금리 인상 연기론에 한숨 돌린 미국 증시.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마약 계속 맞는 겁니다. 저금리라는 강력한 마약을 전 세계가 계속 맞고 하는 겁니다. 미국 정신은 좋았지만 얼마나 갈는지. 이번에는 기업 실적 둔화가 공포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절 여가 생활 소비 급증한다는 그런 기사도 있고요. 오페크 내년도 석유 시장 수요 공급 균형 되찾을 거다. 무섭네요. 기름값 올라간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내년도 유가 반등 올라간다는 얘기를 오페크 감산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구리시장 치킨 게임 이런 기사들이 들어가 있군요. 이런 기사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 국제면 그 기사 보니까 재밌네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가 생활, 이번에 국경절에가 쉬는 날이 많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더라.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살게 되니까 막 생산이 모자라서 생산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경제에 굉장히 큰 테마 같습니다. 중국도 그런 시기에 이제 시점에 들어섰네요. 중국 소득 뭐 우리보다는 많이 떨어지고 6,000달러에서 뭐 7,000달러 이런 데 오르내리지만 중국도 많이 쉬고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라야 살아남다 하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해외 여행객이라든가 자체 소비, 해외 여행객은 그 중국에서 국경절에 36%가 늘었다고 하니까 작년보다 정말 대단한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